네, 안녕하세요.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름방학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개학하면은 이제 또 수학 공부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물론 방학 때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또 개학하면은 선생님이랑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제발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요거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은 선분 AB. 자, 선분 AB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선분은 어떤 한 점에서 한 점까지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이은 것을 선분이라고 하고요. 이 점이 A, B이면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선분 A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선분의 길이를 포함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4cm면 선분 AB의 길이는 4cm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분 AB이거나 혹은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각 AOB입니다. 각 AOB. 각 AOB는 순서대로 읽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끼인 요 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AOB는 이렇게 꺾은 표시를 하고 요게 이제 각 AOB가 되겠죠. 요거 각 AOB도 마찬가지로 선분하고 비슷하게 각 AOB는 이 각을 뜻하기도 하지만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도면 각 AOB는 70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그 도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런 개념들 또 수학적인 언어라고 표현하거든요. 기호들을 왜 공부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도 있지만 수학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이나 문장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확하게 수학적인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책을 보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다 아는 학생들은 요거는 굳이 뭐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ABC. 자, 이 기호가 삼각형 ABC를 나타냅니다. 요 점 A, 점 B, 점 C를 이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각 A의 대변이라고 하면 대변은 마주보는 변이에요. 변은 요런 것들이 변이죠. 변. 그쵸? 그때 각 A, 이 각을 마주보는 변이니까 각 A의 대변은 선분 BC가 되겠죠. 변 BC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BC의 대각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 변과 마주보는 각 A가 되겠죠. 그래서 변 BC의 대각은 A. 자, 그럼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퀘스천. 선분 AB의 대각은 그렇죠. 자, 얘와 마주보는 각이니까 마주보는 각 C가 되겠네요. 아니, 선생님, 아까는 분명히 이 위에서는 이 각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각 ACB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은 갑자기 각 C라고 나타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삼각형이나 뭐 도형에서는 내각 안에 있는 내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각 C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C가 얘야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형에서는 각시라고 나타내면 대개는 요 안에 있는 각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삼각형 ABC.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읽을 때 선생님이 바라는 건
삼각형 ABC라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읽어야 됩니다. 삼각형 ABC 내각의 크기의 합은, 내각의 크기라는 건 요 각을 1, 요 각을 2, 요 각을 3이라고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항상 180도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만약에 요거 모르는 학생 있으면 꼭 지금이라도 알고 가야 합니다.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지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180도는 이렇게 선분의 이 크기가 180도예요. 얘가 180도다. 90도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그으면 얘가 90도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냐면, 아,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닌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억각을 언제 배우지? 억각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뭐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분 점 A에 선분 BC랑 평행한 거 이제 뒤에 배울 텐데, 평행한 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얘랑 평행해. 평행하다는 건 두 선이 만나지 않는, 아무리 길게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하면 억각 기억나나요? 억각? 요렇게 억각이라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억각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를 별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랑 더하는 거나 얘랑 더하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는 몇 도라 그랬죠? 180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건 이렇게 조금 이게 증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것도 얘는 그냥 알아만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선분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되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가 만약에 3cm고 이 길이가 4cm인데 얘가 만약에 10cm예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3cm고 얘가 4cm고 얘가 10cm예요. 그럴 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삼각형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옮겨가지고 옮겨서 아무리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짧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렇게 짧게 돼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여러분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경우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평행은 아까 요 위에서 설명을 했다. 평행이라는 건 두 선분이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선분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 직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합동.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합동이라는 건,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건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걸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합동을 배우냐면 삼각형의 합동을 배웁니다. 삼각형의 합동. 네.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은 기호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랑 합동이라면, 똑같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냐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이렇게 는보다 줄이 하나 더 많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라고 이런 거를 읽고 의미는 뭐냐면 포개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를 아는 건 아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형의 합동을 기호로 쓸 때는 대응각을 맞춰 써야 됩니다. 대응각, 대응점. 그러니까 뭐냐면 얘 지금 얘랑 얘는 합동이에요. 합동이면 대응점을 한번 볼까요? 대응점은 A랑
D랑 대응되죠. 그렇죠? 그리고 B랑 F랑 대응돼요? 아니요. E랑 대응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C랑 F랑 대응되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개 합동 관계를 삼각형 ABC랑 삼각형 DFE가 합동이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B랑 누구랑 대응돼요? E랑 대응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E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랑 F랑 대응되니까 이 자리에는 F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와 합동이다라고 이렇게 대응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꼭 써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이거는 합동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삼각형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직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주어졌을 때 얘네 두 개가 합동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데 이 두 삼각형이 어떤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합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합동인지는 몰라요. 근데 언제 합동이냐?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길이가 4cm, 이 길이가 2cm, 이 길이가 3cm, 이 길이가 4cm, 이 길이가 2cm, 이 길이가 3cm라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예요. 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자세히 배우고 오늘은 선수 학습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합동을 어떤 합동이라고 부르면 SSS 합동이라고 부르는데 S는 사이드, 변의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SSS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말고 또 두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반드시 끼인 각이어야 돼요. 끼인 각. 끼인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입니다. 얘를 SAS 합동이라고 하고 이 A는 앵글이죠. 앵글, 각. 그래서 왜 ASS 합동이 아니고 굳이 SAS 합동이라고 하냐면 각이 변 사이에 끼어 있을 때만 합동이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AS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포개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ASA 합동이 있죠. 얘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한 선분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겁니다. 얘는 ASA 합동.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가 있다? SSS 합동, ASA 합동, SAS 합동 이렇게 세 가지 합동 조건이 있다. 이 합동 조건이 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부분의 이 사각형에서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을 탐구하기 때문에 이 합동 조건을 알고 수업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수학습,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어떤 도형에 대한 개념들의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